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화물연대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파업도 마무리되면서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도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화물연대가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철강 제품 운송이 재개된 겁니다. 저희가 일터에 복귀는 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현재 기름값도 안 맞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안전운임제 정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17만 톤의 제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해당 물량을 모두 출하를 완료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1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이 일몰제 완전 폐지인지 기간 연장인지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견이 크고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로만 제한돼 있는 적용 품목을 전 품목으로 늘리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철강 부분에는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논의되어서 빨리 시행이 돼야만 저희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입법부에 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또 투쟁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남아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CJ 대한통운 등 6개 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6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항만하역 용역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과징금 6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은 매년 입찰 설명회 이후 모임을 통해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하게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 순위와 입찰가를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포항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과 CJ 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경주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 등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성순례, 내 마음을 다시 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들의 우울감을 치유하고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경주시는 이 프로그램을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종교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 산업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포항역 출구 도로에 항상 많은 불법 주차 차량이 몰리면서 사고 위험마저 높은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철도공단 소유지로 법으로 인정되는 도로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였던 건데요.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이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포항역 이용객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역 출구 옆 도로 150m에 걸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빼곡히 줄지어져 있습니다. 좁아진 도로를 겨우 빠져나가기 위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쪽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나오는데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고 무조건 밀고 들어오니까 백밀러에 약간 받친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도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시설물 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부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곳에 포항역 안내 도로 표지판까지 설치해 불법 주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경고장을 붙이는 일 외엔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저희들이 경고장을 아무리 붙여도 무서워하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문제의 철도 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항시에 이전에 정식 도로로 만들려 했지만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제 철도 시설물이라는 사유로 이관을 이제 제외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관이 안 됐고요. 포항시는 포항 역사 부지와 인근 철도 부지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관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료 주차장 부지하고 포항역 부지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 받을 때 이 부지 전체가 유료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다 돼 있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철도 시설 부지가 8년째 불법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아 국가철도공단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기계면 봉좌마을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사회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20가구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는 행정구역 또는 자연불악 단위의 마을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에너지전환 시범마을로 선정된 봉좌마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홍보관을 설치하고 공유자전거 도입,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 탄소 중립 실천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주시가 공익신고자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시키지 않은 장애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주의 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8년 공익신고자를 부당해고하고도 복직시키지 않아 지난해 3월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경주시는 장애인 시설의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부당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자 뒤늦게 이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은 지난해부터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보니 이과 수험생들의 초강세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문과생이 전멸할 거란 걱정마저 나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경북대 정시에서 수학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의 인문사회계열 합격자 비율은 26.2%였습니다. 전국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넘었고 9개 국립대 평균 13.6%보다 2배나 컸습니다. 이과생 강세는 상위권일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서울대는 이과 출신 합격자가 인문사회 계열인 자유전공 학부에서 90%, 간호대 80%, 음악대도 10%가 넘었습니다. 문과 계열 전체에 걸쳐 합격자 가운데 이과 출신이 44.4%였습니다.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문이과 수험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4개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을 경우 표준 점수를 비교해보면 이과는 445점으로 문과 429점보다 16점 더 높았습니다. 상위권에서는 문과와 이과 사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과생들 사이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 선택이 늘어나는 등 과목 선택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과로 전향해서 하다 보면 표점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과 과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표점을 더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가 이렇게 통합수능이 되면서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과생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맞춰 인문 계열로 진학했지만 학과 적응이나 진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고 들어와서 이제 얼마나 자기 그 적성에 맞게 진로를 잘 선택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뭐 더 발전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게 정말 자기 적성과 맞아서 잘 하느냐 그 문제가 있죠. 수능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과목별 세부 점수 통계는 공개하지 않고 문이과에 따른 유불리 자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능에서 문과와 이과 선택 과목의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성 논란과 함께 고등학교에서부터 이과 솔림이 더욱 커질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도의회 11대 마지막 임시회가 어제 개회해 23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북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울진 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7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도 채택합니다. 23일 본회의 폐회 후에는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노인 학대 관련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사건은 680여 건으로 2017년보다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도 같은 기간 신고 건수가 330여 건에서 64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노인학대 사건의 검거율은 23%였고 경북도 2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대가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에서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국내 거점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501위에서 510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541에서 552건에서 40위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순위로는 지난해와 같은 18위로 나타났습니다. QS는 학계 평판도와 졸업생 평판도, 교원당 논문 피인용 등 6개 지표로 평가하는데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29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154명, 경주 60명, 울진 21명, 영덕 4명으로 울릉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누적 1,386명입니다. 올해 광업 제조업 조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경북 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에서 조업 실적이 있는 종사자 수 10명 이상의 광업 제조업 사업체이고 조사 요원이 방문 혹은 비대면을 통해 13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잠정 조사 결과는 올 12월에 발표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km가 채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